사랑하는 남성 시청자 여러분, 혹시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려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아내의 몸이 차가운 석고상처럼 굳어버리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방금 전까지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 내 손길이 닿자마자 숨소리조차 죽이며 천장만 응시하는 그 숨 막히는 정적을 말입니다. 당신은 그 순간 본능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 여자가 나를 거부하는구나. 나를 더 이상 남자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비참함이 가슴을 찔렀을 테고 곧이어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자괴감이 밀려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뇌과학과 심리학을 연구한 박사로서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내가 그 순간 보여준 침묵과 경직은 당신을 향한 미움이나 거부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가장 강력한 생존 신호이자 살려달라는 비명에 가까운 방어 기제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신호를 무시하고 단순히 여자의 변덕으로 치부해버린다면 당신의 부부관계는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 상담이 아니라 남녀의 뇌와 신경계가 어떻게 전혀 다른 언어로 작동하는지를 밝혀내는 과학적인 탐험이며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아내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깨우는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가락 움직임 하나가 오늘 밤 수많은 가정의 침실에 흐르는 차가운 냉기를 따뜻한 온기로 바꾸는 기적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남겨주시는 것,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오해하고 있었던 그 침실의 비밀을 향해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왔던 68살의 박철수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평생을 바쳐 굵직한 기업을 일구어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거칠고 험한 현장에서 수백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그였지만 상담실 의자에 앉은 그의 어깨는 한없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밖에서는 회장님 소리를 듣지만 집 안 침대 위에서는 그저 구걸하는 거지가 된 기분입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저를 벌레 보듯 합니다. 손만 닿아도 기겁을 하며 피하고 어쩌다 관계를 허락해도 마치 시체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도대체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늙어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차라리 돈이라도 못 벌어다 줬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박철수 선생님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목소리에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보상받지 못했다는 억울함과 남성으로서의 자존감이 바닥까지 추락한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들어온 아내분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남편은 제 몸이 기계인 줄 알아요. 스위치만 켜면 바로 작동하는 기계처럼 자기가 원할 때 들이대고 제가 아프다고 해도 엄살 부리지 말라며 화를 냅니다.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불쑥 들어오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마치 칼로 베이는 듯한 고통입니다. 이제는 남편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아랫배가 꼬이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환자의 호소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의 비극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생물학적 무지에서 비롯된 거대한 재난이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적 반응 주기는 단순히 속도의 차이가 아니라 작동 원리 자체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우주와 같습니다. 남성의 성적 충동은 시각적 자극이나 물리적 접촉, 즉시 뇌의 시상하부에서 급격한 전기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이것은 마치 고성능 스포츠카가 엑셀을 밟자마자 시속 100km로 급가속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즉각적인 작용으로 혈류가 급격히 쏠리며
물리적인 준비 태세가 단 몇 분 만에 완료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시스템은 이와는 정반대의 메커니즘을 따릅니다. 여성의 성적 반응은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부교감 신경이 극도로 활성화되어야만 비로소 시동이 걸리는 아주 섬세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증기기관차가 움직이기 위해 물을 끓이고 증기압을 서서히 높여 바퀴를 굴리기까지 긴 예열 시간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특히 여성의 골반 내 혈액순환은 심리적인 안정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뇌에서 지금은 안전하다, 사랑받고 있다 라는 확실한 신호가 떨어지지 않으면 혈관을 확장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전혀 분비되지 않습니다. 즉, 남편이 아무리 급하게 서두르며 물리적인 자극을 가해도 아내의 뇌가 안전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아내의 몸은 다친 성문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철수 선생님이 겪었던 아내의 시체 같은 반응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남편이 성급하게 다가올 때 아내의 뇌는 쾌락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예감하고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교감신경은 우리가 맹수를 만났을 때 작동하는 투쟁 도피 반응을 담당합니다. 이 신경이 곤두서면 몸의 모든 근육은 수축하고 질 입구는 더욱 단단히 조여지며 애액 분비는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이때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긴장성 무입니다. 너무나 큰 스트레스와 공포 앞에서 동물이 죽은 척하며 움직임을 멈추는 것과 똑같은 생물학적 방어 기제가 아내의 침대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분들은 아내가 가만히 있으니 묵시적인 동의라고 착각하거나 혹은 나를 무시해서 반응이 없다고 오해하지만 사실 그녀는 지금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떨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강행되는 관계는 여성에게는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신체적 폭력과 다를 바 없는 끔찍한 기억으로 뇌리에 각인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이 반복될수록 뇌의 헤매는 남편과의 잠자리 이퀄 고통이라는 강력한 공식이 저장된다는 점입니다. 이 공식이 한번 뇌에 깊이 새겨지면 나중에는 남편이 손만 잡으려 해도 조건 반사적으로 몸이 굳고 심박수가 치솟는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박철수 선생님의 아내분이 남편의 발소리만 들어도 배가 아프다고 했던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신체화 증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굳게 닫힌 철옹성 같은 문을 열 수 있을까요? 해답은 남성의 속도를 버리고 여성의 생체 시계에 맞추는 의식적인 노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여성의 몸이 받아들일 준비를 마치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성적인 자극을 받아질 내부가 충분히 확장되고 윤활액이 분비되어 통증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2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20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시계의 바늘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뇌와 신경계가 완전히 모드를 전환하는 데 필요한 생리적인 필수 시간입니다. 남성분들은 흔히 5분이나 10분 정도 애무를 하고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서둘러 본론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여성에게는 아직 예열조차 되지 않은 차가운 아궁이에 젖은 장작을 억지로 밀어 넣는 것과 같은 고통의 시작점입니다. 여성의 질벽은 평소에는 서로 밀착되어 있다가 흥분이 고조되면서 마치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 질의 안쪽이 길어지고 넓어지는 텐팅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삽입을 시도하면 질의 길이는 짧은 상태 그대로여서 남성의 침입이 자궁경부를 직접 찌르는 듯한 둔탁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질 입구 주변의 전정선이라는 곳은 통증에 매우 민감한 신경들이 밀집해 있는 구역입니다. 충분한 윤활액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마찰은 마치 사포로 연약한 입술을 문지르는 것과 같은 쓰라림과 화끈거림을 남깁니다. 남성분들은 자신이 느끼는 쾌감에 집중하느라 아내가 찡그리는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거나 알면서도 흐름을 깨기 싫어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찰나의 외면이
아내의 마음속에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여성 환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남편이 저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끝낼 때 저는 제가 가축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요. 그날 밤은 너무 서러워서 잠도 오지 않고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이 말 속에 숨겨진 깊은 절망을 읽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남성의 급발진하는 본능과 여성의 서서히 타오르는 본능 사이의 거대한 시차, 그리고 그 시차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오해와 고통의 악순환이 바로 우리 부부 관계를 차갑게 식게 만든 주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뇌의 호르몬 샤워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몸을 강제로 여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뇌가 스스로 몸을 열도록 명령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라는 두 가지 핵심 호르몬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은 신체적인 접촉, 그 중에서도 위협적이지 않은 부드러운 접촉이 있을 때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됩니다. 손을 잡거나 머리카락을 넘겨주거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행위들이 바로 옥시토신을 뿜어 나오게 하는 스위치들입니다. 이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흐르면 여성의 뇌 편도체에 있는 공포 반응 센터가 진정되면서 긴장이 풀리고 심박수가 안정됩니다. 즉, 옥시토신이 충분히 분비되어야만 비로소 여성의 몸은 무장 해제 상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남성분들이 범하는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이를 1단계, 2단계, 3단계처럼 해치워야 할 숙제나 절차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가슴을 만지고 아래를 만지고 바로 삽입하는 식의 기계적인 패턴은 여성에게 옥시토신은커녕 불쾌감만 유발합니다. 여성은 촉각뿐만 아니라 청각과 후각, 그리고 분위기라는 맥락 전체를 통해 자극을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던지는 한마디의 말, 당신에게서 나는 은은한 비누 냄새, 조명의 밝기, 그리고 당신의 눈빛,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뇌를 자극해야만 비로소 성적인 흥분이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특정 부위만을 공략하는 것은 비밀번호도 누르지 않고 금고문을 억지로 뜯으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철수 선생님에게 제가 처방해드린 첫 번째 솔루션은 침대 위에서의 행위가 아니라 침대 밖에서의 언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오늘부터 댁에 가시면 사모님의 눈을 3초 이상 바라보며 하루에 3번 이상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잡고 가만히 있어 보는 연습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는 의아해 했습니다. 아니, 박사님, 그런 싱거운 짓을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모님의 뇌에 쌓여있는 공포의 기억을 지우고 안전하다는 새로운 기억을 심어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뇌의 가소성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뇌는 새로운 경험이 반복되면 신경회로를 재구성하여 변한다는 이론입니다. 지금까지 아내분의 뇌 속에는 남편은 고통이라는 회로가 굵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끊어내고 남편은 안전함, 남편은 따뜻함이라는 새로운 회로를 깔아주기 위해서는 성적인 목적이 전혀 없는 순수한 스킨십과 정서적인 교감이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생략된 채 기술적인 테크닉만 배우려 하는 것은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아내의 몸을 여는 것은 힘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뇌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라는 견고한 토대 위에 안전하다는 신호가 뇌에 확실히 입력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쾌락의 불꽃을 피워 올리는 고조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다수의 남성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목표 지점을 향한 맹목적인 돌진과 과도한 집착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여성의 신체 구조에 대해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만지면 좋아하더라 라는 식의 단순한 정보만을 믿고 마치 공략집을 따르는 게이머처럼 특정 부위만을 집중적으로 자극하려 듭니다. 특히 여성의 가장 민감한 부위인 음핵에 대한 남성들의 오해는 실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해부학적으로 음핵은 남성의 귀두와 발생학적 기원이 같은 기관으로 무려 8,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아주 좁은 구역에 밀집해 있는 고감도 센서와 같습니다. 이것은 손가락 끝에 있는 신경보다 수십 배나 더 예민하다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눈꺼풀이나 가장 예민한 살결을 누군가가 거친 손길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문지른다면 그것이 쾌감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아니면 쓰라린 통증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초반에 충분한 예열 없이 이 부위를 직접적으로 강하게 자극하는 것은 여성에게 마치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과 같은 불쾌한 찌릿함을 유발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감각 과부하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강한 자극이 지속되면 뇌는 이를 쾌락 신호가 아닌 통증 신호로 해석하여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여성의 신비로운 신체 방어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성적 흥분이 고조되어 절정에 가까워질수록 여성의 음핵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포피 안쪽으로 숨어버리는 현상을 보입니다. 마치 거북이가 머리를 껍질 속으로 집어넣듯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 강한 자극으로부터 신경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남성들은 아내가 흥분해서 반응이 줄어든 줄 알고 더 강하게, 더 빠르게 자극을 가하려 합니다. 숨어버린 부위를 억지로 찾아내어 문지르는 그 행위는 여성에게 끔찍한 고문과도 같습니다. 이때 여성의 뇌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분비되며 애써 쌓아 올린 흥분의 탑을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아내가 몸을 비틀거나 엉덩이를 뺀다면 그것은 좋아서가 아니라 아프니까 제발 그만해 달라는 처절한 몸짓임을 알아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고감도 센서를 고장내지 않고 황홀한 쾌락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좁혀 들어가는 나선형의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핵심 부위를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 안쪽 아랫배 엉덩이 등 넓은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신경을 서서히 깨워야 합니다. 이것은 뇌의 감각 지도를 넓히는 과정입니다. 우리 뇌의 두정엽에는 신체 각 부위의 감각을 담당하는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성기 주변의 감각 영역과 허벅지배 등의 영역은 서로 인접해 있습니다. 주변부를 자극하면 그 신호가 번져 나가면서 중심부의 신경들까지 자연스럽게 예열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를 통해 뇌는 갑작스러운 자극에 놀라지 않고 서서히 쾌락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하기 전 모든 악기가 조율을 마치는 과정과 흡사합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남성분들은 흥분하면 본능적으로 속도를 높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스톤 운동의 속도가 빨라야 여성이 좋아할 것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쾌감은 속도가 아닌 일정한 리듬과 압력의 변화에서 옵니다. 예측 가능한 부드러운 리듬이 지속될 때 여성의 뇌파는 알파파 상태로 전환되며 깊은 이완과 몰입의 상태로 빠져듭니다. 반면 불규칙하고 급박한 움직임은 뇌를 베타파 상태, 즉 긴장과 경계의 상태로 묶어둡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중년 부부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남편분은 자신이 체력이 좋아서 아내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아내분은 남편이 마치 드릴처럼 저를 뚫을 기세로 달려들어서 무서워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남편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엔진이 아니라 섬세한 핸들링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왈츠를 추듯이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 강약 조절을 하고 멈춤과 움직임을 조화롭게 섞어야 합니다. 때로는 잠시 멈추고 아내의 숨소리를 들어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멈춤은 끊김이 아니라 감각의 여운을 증폭시키는 훌륭한 기술입니다. 잠시 멈춘 그 순간 아내의 몸은 오히려 더 큰 자극을 갈구하며 스스로 달아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과학적 비밀은 거울 뉴런의 작용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타인의 감정과 행동을 거울처럼 비추어 내 안에서도 똑같이 느끼게 만드는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침대 위에서도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남편이 조급해하고 긴장하고 있으면 그 불안한 감정은 거울 뉴런을 통해 순식간에 아내에게 전이됩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근육이 경직되면 아내의 몸도 덩달아 굳어버리고 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편이 깊고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며 여유를 가질 때 아내의 뇌도 그 평온함을 감지하고 덩달아 안정을 찾습니다. 따라서 아내를 흥분시키고 싶다면 먼저 당신 자신의 호흡부터 조절해야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쾌락에만 함몰되지 말고 아내의 호흡에 당신의 호흡을 맞추는 동기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순간 두 사람의 뇌파가 일치하며 소위 말하는 영적인 교감의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육체적 마찰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행위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기술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마음과 호흡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술은 그저 현란한 기계 체조에 불과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포르노그래피나 잘못된 성 지식을 통해 성을 배웁니다. 그곳에서는 여성의 과장된 신음소리와 기계적인 반응만을 보여줄 뿐 실제 여성의 몸이 겪는 섬세한 변화나 감정의 흐름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짜 정보들이 여러분의 뇌를 오염시키고 아내와의 진정한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벽입니다. 현실의 아내는 화면 속 배우가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과 함께 밥을 먹고 아이를 키우고 늙어가는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녀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접근 방식이 그녀의 뇌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뇌를 설득하는 유일한 언어는 배려와 존중, 그리고 인내심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고조기를 지나 절정이라는 산 정상을 향해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관문이야말로 가장 많은 오해와 환상이 뒤섞여 있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남성분들은 여성이 반드시 소리를 지르고 몸을 격렬하게 떨어야만 절정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무리하게 속도를 높이거나 강한 자극을 퍼붓습니다.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요? 뇌과학이 밝혀낸 여성 오르가슴의 실체는 여러분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성의 절정은 단순한 말초, 신경의 폭발이 아니라 뇌 전체가 관여하는 거대한 의식의 변성 상태입니다. 이 신비로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아내의 연기에 속거나 혹은 아내에게 억지 춘향식의 반응을 강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착각의 늪에서 빠져나와 진짜 황홀경의 세계로 안내할 지도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신비로운 뇌의 축제, 그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절정의 순간을 화산 폭발에 비유하곤 합니다. 뜨거운 마그마가 분출하듯 격렬하고 압도적인 에너지의 발산을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뇌과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여성의 오르가슴은 폭발보다는 뇌 안의 불꽃놀이에 더 가깝습니다.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장치로 오르가슴을 느끼는 여성의 뇌를 촬영해보면 평소에는 조용하던 뇌의 전 영역이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가 켜지듯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각, 청각, 촉각은 물론이고 기억과 감정 판단을 담당하는 뇌의 모든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되는 경이로운 현상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전전두엽의 활동 저하입니다. 전전두엽은 우리의 이성과 판단, 자기 통제를 담당하는 사령탑입니다. 평소에는 체면을 차리고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검열하는 이 부위가 절정의 순간에는 일시적으로 셧다운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성이 진정한 절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는 과정, 즉 완전한 무방비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남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불을 빨아야 하는데 같은 잡념들이 뇌를 지배하고 있는 한 쾌락의 신호는 전전두엽이라는 거대한 댐에 가로막혀
더 이상 흐르지 못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아내에게 왜 못 느껴? 왜 집중을 못해? 라고 답답해하지만 사실 아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전두엽의 스위치를 끌 수 없는 환경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 육아 스트레스, 집안일의 부담,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는 긴장감이 아내의 뇌를 항상 각성 상태로 붙들어 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남편의 역할은 단순히 성적인 자극을 주는 기술자가 아니라 아내의 뇌가 쉴 수 있도록 안전판을 마련해주는 가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여보,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오늘은 당신만 생각해 라는 든든한 말 한마디가 그 어떤 현란한 손놀림보다 강력한 최음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오르가슴에 대한 남성들의 또 다른 환상은 동시도달에 대한 집착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남녀가 동시에 절정을 맞이하며 쓰러지는 장면을 아름답게 묘사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생물학적으로 남녀가 동시에 절정에 도달할 확률은 로또 당첨 확률만큼이나 희박합니다. 남성의 성반응 주기는 직선적이고 빠르지만 여성의 주기는 완만하고 다층적입니다. 이 두 그래프가 우연히 한 지점에서 만나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남편들이 같이 가자라며 아내를 재촉하거나 자신이 사정하는 순간에 맞춰 아내도 반응을 보여주기를 강요합니다. 이런 강박은 아내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줍니다. 남편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혹은 이 상황을 빨리 끝내기 위해 아내는 거짓 신음소리를 내며 연기를 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약 60% 이상이 남편을 위해 오르가슴을 연기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슬픈 현실입니다. 침실은 부부가 가장 솔직해야 할 공간인데 서로를 속이고 연극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내의 영희는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줄지는 몰라도 부부 사이의 진정한 친밀감은 갉아먹습니다. 거짓된 반응에 익숙해진 남편은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착각하게 되고 아내는 점점 더 성관계를 노동으로 느끼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진정한 고수는 동시성을 포기하고 순차성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잠시 유보하고 아내를 먼저 충분히 만족시킨 후에 자신의 절정을 맞이하는 여유를 가집니다. 혹은 꼭 삽입 선교를 통해서만 아내를 절정에 이르게 하겠다는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클리토리스 자극손이나 입을 이용한 애무 등 아내가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먼저 뇌의 축제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삽입은 그 축제의 피날레가 아니라 과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아내가 먼저 만족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맞이하는 결합은 남성에게도 훨씬 더 깊고 풍부한 감각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생리학적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부릉기의 차이입니다. 남성은 사정 후 급격하게 성적 흥분이 가라앉으며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졸음이 쏟아지고 성적 자극에 둔감해지는 부릉기에 진입합니다. 이것은 남성의 뇌가 재충전을 위해 강제로 휴식 모드로 들어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성은 다릅니다. 여성에게는 명확한 부릉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절정 후에도 자극이 지속되면 다시 또 다른 절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중 오르가슴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부부싸움의 불씨가 되곤 합니다. 남편은 볼일 다 봤다는 듯이 등을 돌리고 코를 골기 시작하는데 아내는 이제 막 감각이 깨어나 여운을 즐기고 싶은 상태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이때 아내가 느끼는 감정은 허탈감을 넘어선 몸열감에 가깝습니다. 나를 그냥 배설구로 이용했나? 라는 생각이 스치며 남편에 대한 애정은 급속도로 식어버립니다. 박철수 선생님의 아내분이 남편이 짐승 같다고 했던 말의 진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뒷정리도 없이 감정의 교류도 없이 혼자만의 축제를 끝내고 잠들어버리는 모습에서 인간적인 존중을 느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희, 즉 애프터케어의 중요성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성행위의 끝은 사정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를 안고 천을 나누며 심장 박동이 평소대로 돌아올 때까지 함께 머무르는 그 시간까지입니다.
남성분들 사정 직후 밀려오는 피로감과 졸음을 참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딱 5분, 아니 3분만이라도 아내를 안고 있어 주십시오. 사랑해 좋았어. 고마워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이 짧은 시간이 아내의 뇌에 옥시토신을 다시 한번 폭발시켜 행복한 기억으로 마무리를 짓게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기억이 저장되어야만 아내는 다음번에도 당신을 기꺼이 받아들일 마음의 문을 열어둘 것입니다. 후위는 다음번 사랑을 위한 가장 확실한 예약금과도 같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많은 부부들이 이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관계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침실에서의 문제는 단순히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과 배려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전이부터 고조기 절정, 그리고 후희에 이르기까지 남녀의 뇌와 몸이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그 거대한 여정을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러분에게 들려드리지 못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생물학적 지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막상 적용하려 할 때 부딪히는 수많은 변수들과 심리적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갱년기의 변화,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제약, 그리고 오랫동안 굳어버린 습관이라는 벽을 어떻게 넘어야 할까요? 단순히 젊고 건강할 때의 이론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중년 이후의 성, 그리고 진정한 영혼의 결합으로 나아가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야말로 100년 해로를 꿈꾸는 모든 부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40대, 50대 이후의 부부라면 다음 이야기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침실을 제2의 신혼방으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위에 견고한 집을 짓는 실전 건축술입니다.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의 노년이 외롭지 않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찰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20대에 팔팔했던 에너지는 40대를 넘어서며 서서히 사그라들고 팽팽했던 피부에는 세월의 주름이 내려앉습니다. 성생활 또한 이 거대한 자연의 섭리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들이 몸은 변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20대의 기준에 머물러 있어 괴로워합니다. 특히 여성에게 찾아오는 완경, 즉 갱년기는 성생활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질벽은 얇아지고 애액 분비는 현저히 감소합니다. 이것은 아내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신체 변화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이 변화를 아내의 변심으로 오해합니다. 예전에는 잘 받아주던 아내가 아프다며 피하고 건조해지면 이제 내가 매력이 없나, 바람이 났나 라며 엉뚱한 의심을 하거나 자신감을 잃습니다. 반대로 남성 역시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인해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고 강직도가 떨어지는 남성 갱년기를 겪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서로를 탓하는 비난이 아니라 변화를 인정하는 과학적 대처입니다. 아내가 아프다고 하면 그것은 엄살이 아니라 진짜 통증입니다. 이 통증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쾌락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중년 부부들에게 침실의 필수품으로 질윤활제, 즉 러브젤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도구가 아니라 노안이 오면 안경을 쓰듯 건조해진 부위를 도와주는 현명한 보조기구입니다. 윤활제의 사용은 통증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부드러운 자극제가 되어 성적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그런 걸 이라는 낡은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성관계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성이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불꽃이었다면 중년 이후의 성은 은근하게 타오르며 서로를 데워주는 숯불과 같아야 합니다. 반드시 삽입하고 사정해야만 끝나는 숙제 같은 성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발기가 잘 되지 않는 날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삽입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의 몸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손을 잡고 마사지를 해주는 비사비 선교가 주는 안정감과 행복감은 젊은 날의 격렬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피부는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넓은 면적의 피부가 서로 맞닿을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은 불안을 잠재우고 우울감을 날려버리는 최고의 천연 항구울제입니다. 그저 발가벗고 서로의 천을 느끼며 꼭 껴안고 잠드는 것만으로도 부부 관계는 놀랍도록 회복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서적 섹스라고 부릅니다. 육체적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신은 인간에게 젊음이라는 선물을 가져가는 대신 정서적 깊이와 교감이라는 더 큰 선물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선물을 열어보는 열쇠는 바로 대화입니다. 침대 위에서의 대화, 즉 베개 대화, 필로우 토크는 그 어떤 전이보다 강력합니다. 낮 동안 있었던 일, 자녀 문제, 돈 걱정 같은 현실적인 주제는 침실 문 밖에서 멈춰야 합니다. 침대 위에서는 오직 두 사람의 감정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당신 머리 스타일이 참 예뻤어. 가장으로서 힘들지 늘 고마워. 당신 살결이 참 부드러워. 같은 인정과 칭찬의 언어가 오가야 합니다. 여성의 뇌는 청각에 매우 민감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예쁘다는 말은 여성의 뇌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마음의 빗장을 여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남편의 진심 어린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아내의 한마디는 남편의 남성성을 다시 세우는 가장 강력한 보약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성은 단순히 자손을 번식하거나 쾌락을 쫓는 본능적 행위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험난한 세상 속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내가 여기 있어.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라는 사실을 몸의 언어로 확인하는 가장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아내를 그리고 남편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을 함께 걸어가는 유일한 목격자이자 내 늙고 병든 몸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 줄 반려자로 바라보십시오. 그 연민과 사랑의 마음이 바탕에 깔릴 때 비로소 기술을 넘어선 예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밤 당장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아내의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고 눈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말없이 천을 느껴보십시오. 그 따스함 속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뇌과학의 모든 비밀 안이 인간 사랑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행복한 성생활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배우고 노력하며 만들어가는 작품입니다. 여러분의 침실이 의무와 무관심의 공간이 아니라 치유와 사랑이 넘치는 안식처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